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벌써 내년도 대선이 200일 안팎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좌가 됐건 우가 됐건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한 가지만큼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국가가 없이는 좌나 우나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했던 활동가 3명이 구속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말이 활동가지 제가 생각했을 땐 간첩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물론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게 아니라 유학간 자녀 문제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유학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서를 쓰지는 않죠. 저는 이번에 저 사건을 접하면서 2명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은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라고 질문하셨던 분, 그분이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다른 한 분은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국정원장 박지원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박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될 당시 박지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예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문모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실상 박지원은 노무현계라기보다도 김대중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저렇게 간첩과 관련된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당연히 북한과 평화 프로세스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번에 구속이 된 사람 중 일부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통일사업까지 맡아서 해서 여권의 유력 인사까지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간첩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당혹스럽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정치 구단이다 라고 불리는 박지원은 무슨 꿍꿍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공개한 것일까요?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의 위력과 국정원의 존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박지원이 이번 사건을 터뜨렸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이 국정원 혼자 한 게 아니라 경찰과 같이 수사해가지고 내놓은 결과물이거든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대의 안보수사국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번 사건을 밝혀냈던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국정원이 저 사건을 초반부터 경찰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수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즉 이미 국정원은 2017년부터 해당 사건을 내사해 왔었고요. 올해 3월이 돼가지고 경찰 쪽에 협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는 대외 수사는 국정원에서 다 했고 국내 수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경찰과 지금 협력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색 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박지원이 이번에 이 사건을 공개한 두 번째 이유로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공개했다, 이런 지금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나 조국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더더욱 그렇죠. 처음에 조국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입학과 관련된 문제가 됐건 자기에 대한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숱한 비판이 있었지만 끝까지 조국의 임명을 강행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던 것이 조국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권의 지금 유력 대권 후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도 최재형이 됐건 아니면 윤석열이 됐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국이 사실상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거를 지금 시기에 묻는다라고 해도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공개해가지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간첩단이 평소 유력 인사와의 관계를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 견제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이 어느 후보에 줄을 섰다 더 이상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실제로 박지원이 문모닝으로 돌아갔다 이런 지금 해석인 겁니다. 대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정권이 바뀔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박지원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권의 유력 지금 대권 후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정치 구단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새가 기울고 있다 뭐 이거는 진작에 파악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정원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박지원의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터뜨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번에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와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크죠. 김태우 씨는 언론인 출신의 송 씨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비리를 했다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을 시켰던 박영수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고 김무성 씨도 들어가 있고요. 조선일보의 이동훈과 엄성섭도 마찬가지로 로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국정원의 간첩과 관련된 사건을 터뜨리고 난 뒤에 박지원 씨에 대한 기사 또한 마찬가지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박지원이 저런 식으로 간첩 사건을 터뜨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가 않겠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냐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간첩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냉면 들어보셨죠? 평양냉면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딥니까? 당연히 북한의 옥류관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거나 뭐 할 때 꼭 찾아가는 곳이 옥류관이죠. 그렇게 북한의 상징과도 같은 옥류관이 우리나라에 생긴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이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도에 북측과 협력을 맺으면서 옥류관 남측 건립에 합의했다. 이렇게 지금 이분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태평화교류협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단체가 북측과 합의가 끝났고 내년에 대전에다가 옥류관을 짓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대북제재와 정면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 이 모든 것들은 전면 금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저 단체가 뭐였습니까? 정부의 어떤 정부 단체가 아니라 민간 단체예요. 그래서 뭔가 민간 단체가 독립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다음과 같은 방송도 있었습니다. 옥류관 서울 1호점이라고 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그 방송에 출연했었는데요.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옥류관을 서울에다가 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MBC의 저 방송이 언제 된 겁니까? 2018년도예요. 이미 북한과 그런 식으로 합작 사업을 벌인다라는 것 자체가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된다라는 게 2017년도에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문화방송, 공연방송이라고 하는 MBC가 저런 식의 방송을 했던 것이죠. 유명 연예인들 초대를 해가지고. 저는 현재 지금 정치가 됐건 그리고 공연방송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은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좌나 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있어야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생각이 됐건 자유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국가가 있어야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좌나 우나 이런 식의 입장이 없는 것이죠. 내년에 대선을 코앞으로 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